여선웅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전수미 민주당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만 나가면 약간 이제 국뽕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어깨가 약간 이렇게 네, 맞아요. 으쓱해지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 국빈 방문 두 분께 총평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선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문 무엇보다도 의미가 있는 것이 한중 관계가 꽉 막혔던 한중 관계가 약간 복원됐다. 여기에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1월에 에이펙 때 정상회담을 한번 하고 2개월 만에 다시 만나는 것인데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은 한 임기 2년 동안 딱 1년에 한 번씩 만났어요. 예. 그때 당시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막 8번씩 만나가지고 보수 언론에서조차 이거 너무 편향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양국의 정상이 그만큼 교류가 없다는 것이 두 분만 사이가 안 좋은 게 아니라 그 밑에 전반적으로 사회 문화적으로 교류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본 사례만 보더라도 지금 일본과 중국이 사이가 안 좋으니까 지금 여행 못 가게 하고 아하. 그리고 더 사이가 안 좋아지면은 외교관을 쫓아내거든요. 예. 이번에 베네수엘라가 2019년도에 미국 외교관들 다 쫓아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전쟁 벌어지는 그렇죠.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인데 지금 뭐 2개월 만에 다시 만나서 뭐 지금 우리가 화면에서 많이 봤듯이 이렇게 그 정상 부부가 셀카도 찍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제 고위급 회담도 이루어지고 뭐 기업들 간의 교류도 경제 협력도 많이 일어나고 뭐 이렇게 되면서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뭐 한한령도 완화가 되거나 해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반적으로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이제 복원되는구나. 어허. 이런 데서 가장 큰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대변인님. 저는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 보면서 한마디로 외교가 진짜 우리의 밥이고 일자리고 미래다. 아. 바로 그거를 보여주셨다라고 생각해서 너무 뿌듯했습니다. 먼저 MOU가 14건 이상 체결이 됐고 한 건의 문화유산 기증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비즈니스 포럼을 통해서 많은 협력이 있었지만 뭐 디지털이라든가 산업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전 분야에 대한 그 협력에 대한 재확인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가장 핵심은 민생과 평화라는 그 테마로서 베이징의 하늘 아래 양국 정상이 그 아름다운 장면을 연출을 했다라고 저는 그게 보이고 이게 저는 특히 개인적으로 음악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인민대회당 그 울려파트 음악 자체가 고향의 봄 그리고 한오백년이었거든요. 아하. 바로 이재명 대통령 내외의 취향을 저격한 음악까지 미리 중국에서 준비를 했다는 점. 그러면서 진짜 이게 단순히 어떤 레토릭, 문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이재명 대통령 내외와 대한민국의 마음을, 환심을 사고 싶었던 게 중국의 진심이 아니었나 해서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정말 역사적인 회담이었다라고 평가하고 그렇군요.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도 굉장히 또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이제 시진핑 주석에게 건넨 선물도 좀 이슈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경주 에이펙 때 시진핑 주석에게 받았던 샤오미 폰을 그대로 들고 가서 그걸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것도 굉장히 큰 이슈를 맞아요. 불러왔어요. 예.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네. 별명이 포커페이스, 뭐 그렇죠. 빙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평소에 잘 안 웃는다는 맞아요. 거거든요. 근데 그 셀카 찍는 장면에도 약간의 미소를 머금고 있지만 그 이후에 그 시진핑 주석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그 셀카 찍는 기술이 되게 좋습니다 하면서 약간 아예 치아가 보이게 웃는 영상이 있거든요. 예. 그것 보고 야 이 포커페이스 시진핑 대통령 주석도 웃게 만드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특히나 그 셀카를 찍은 이 샤오미 폰이 그 시진핑 주석이 2개월 전에 이재명 대통령한테 선물한 폰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선물한 폰을 가지고 다시 중국에 와서 자신과 이렇게 셀카를 찍는 이 모습을 보고 시진핑 주석이 진짜 마음속으로 감동했을 것 같아요. 어허.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외교를 치밀하게 준비했다. 예.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매우 상징적인 예.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기대가 판다 대여 추진, 요것도 또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전 국민이 사랑했던 바로 그 아름다운 동물 푸바오였잖아요. 그러니까요. 푸바오와 강바오의 사랑 얘기를 들으면서 다들 가슴 두근두근 하시고 여러 가지 기념품도 사시고 항상 그 현장에 있었을 텐데 푸바오가 바꾼 한국의 문화가 있습니다. 어허. 여러분들 동물원 가시면요. 이렇게 철저하게 움직이지 않는 동물을 보면서 야! 철창 두들기면서 야 일어나 움직여 이렇게 하는 게 한국의 문화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푸바오가 한국에 들어온 뒤로
우리 조용히 있는 그대로의 푸바오를 지켜보자, 관람하자 이런 문화가 퍼져서 한국의 관람 문화까지 바꿨던 게 바로 푸바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중국에 갈 때 많은 국민들을 울게 만들었고 한국과 중국의 외교의 상징물로도 했는데 사실 중국은 이번에 마크롱 대통령의 방 중에서도 이런 판다 외교를 적극 활용을 했습니다. 이 판다 외교가 다시 개시된다는 건 한국과 중국의 역사적인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민간의 그런 상징물인 판다 또 우리 품에 다시 올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즐거움과 희망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역시 민생과 함께하는 이재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요거 기대가 됩니다. 판다 제2의 푸바오. 예, 그리고 이제 서로 나눈 선물도 사실은 이제 두 정상이 나누는 선물은 굉장히 의미가 있기 있죠. 때문에 요것도 한번 풀어보면 좋겠는데요. 부대변인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한테 이 기린도를 선물했다고 예. 해요. 이 기린이 뭐냐면은 상상 속의 동물인데 이 태평성대에 그러니까 성군이 태평성대를 만들면 그때만 나온다는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린이 그린 그림을 시진핑 대통령한테 선물하면서 당신 성군이다 뭐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서는 되게 체면이나 이런 거를 중시하는데 지금 시진핑 주석이 중국을 태평성대로 이끌고 있다 이런 의미가 담긴 기린도와 그 다음에 금박용문이라고 하나요? 네. 이제 금장으로 만든 뭐 그런 것도 선물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정상관이 아니라 이 배우자분들 연구인들께서도 선물을 주고받았었는데 우리 그 김혜경 여사께서 펑 여사한테는 이 타마 놀이개, 그 다음에 뷰티 디바이스 뭐 이런 것들을 선물을 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펑 여사께서는 본인이 이제 중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가수셨잖아요. 그렇죠. 본인의 앨범, CD 앨범을 또 선물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양국 정상 간의 선물을 교환하는 이러한 장면들도 예. 한중 간의 우호가 점점 두터워지고 있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대목일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여사님 선물은 약간 펑 여사의 선물은 조금 좀 부족했어. CD를 그러니까 펑 여사가 우리한테 준 거. 디바이스인데. 아, 네. 좀 아쉬운 점이 있긴 하죠. 하지만 김혜경 아쉬운 점이 여사가 있다고? 예. 되게 워낙 품이 크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사실 아쉬울 수도 있는데 본인이 직접 요리까지 하셨거든요. 사실 네. 김혜경 여사가 유명한 게 본인이 직접 만든 요리로 이재명 대통령의 입맛을 바꾸는 일화가 되게 유명해요. 원래는 어허. 정말 한식 중에 한식 50대 아저씨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는데 그렇죠. 이제는 스파게티도 드시고 스테이크도 드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리 실력을 이제 중국의 사람들에게도 좀 보여주고 싶었던 걸까요? 직접 한 나라의 지도자의 부인이 떡만둣국을 끓였었잖아요. 예. 이제 한국에서는 설날에는 떡국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근데 중국에서는 바로 설날에 그런 만두를 빚어 먹는 전통이 있는데 이 떡과 만두를 합쳐서 어허. 떡만둣국을 직접 끓였다는 거. 그리고 그거를 중국에 있는 장애인 단체분들이나 각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사실 약자분들과 함께 자신이 그걸 만들고 그걸 나누었다는 거. 그거 한국의 큰 손을 또 보여주셨던 게 한국은 대단한 게 정문화잖아요. 예. 거기 앞에 떡만둣국 항상 만들 때 계란 흰자와 노른자 이제 김 이게 그 지단이 들어가는데 내가 좀 손이 커서 지단이 많이 올라갔다. 여러분들 많이 드시라. 이런 덕담까지 했는 게 바로 김혜경 여사다. 이게 K컬처고 K음식의 힘이다. 바로 그리고 이재명 부인의 힘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중 교류에 이번에도 김혜경 여사의 K푸드 사랑이 좀 빛을 발했다. 뭐 이런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번 한중 정상의 성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좀 그 크게 본다면 그동안 경색되어 있었던 한중 관계가 복원됐다. 딱 네. 요거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하나 추가를 한다면은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중국이랑 관계가 안 좋아진 게 이 사드 배치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군사적인 예. 관계 때문에 2016년. 이제 네 맞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한중 간의 관계가 약간 이 경색이 됐었는데 사실은 이번에도 우리가 에이펙 때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가 미국과의 간세 협상도 있었지만 이 핵 추진 잠수함을 한국에서 이제 가져온다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관련해서 중국이 괜한 시비를 걸지 않을까 여기 대해서 굉장히 좀 우려가 있었는데 지금 나온 언론 보도로는 전혀 없네요. 핵 추진 관련 예, 예. 추진 뭐 잠수함 관련해서 이야기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아마도 언론에 비공개가 됐지만 이재명 대통령께서 중국 측을 충분히 설득하고 이거는 당신네들 뭐 위협하는 그러한 무기가 아니다 예.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서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안 나오지 않았을까. 그것도 성과라면 성과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대변인. 네,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천재적 외교수를 봤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외교 천재 이재명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약간 이제 더 심화적으로 느꼈던 게 경제와 민생 부분의 이 영역을 좀 더 확대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우리 서해 구조물이나 그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정말 강한 대통령, 진짜 보수 대통령, 경제 대통령이 바로 이재명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한한령에 대해서 완전히 풀 것이냐, 이제 점진적으로 풀겠지만 사실 우리가 중국의 입장 두 가지는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중국 제조업에 대해서 공포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물품이 밀려오니까 한국이 밀려날 것이다. 마찬가지로 중국 또한 우리나라 K 문화, K 컬처 그런 영화라든가 드라마에 대해서 공포감이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인증을 받았던 게 K 컬처 그 영화 드라마이기 때문에 중국은 지금 지난 10년 동안 자국민 문화만 계속 발달시키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자국 내 소비를 해왔는데 만약에 한국 문화가 갑자기 열린다? 굉장히 케이오스가 될 거라서 이런 문화적인 공포감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그 이념 체제의 문제도 사실 있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인데 중국도요. 요즘에 그 어린 세대들 유학도 많이 가고 민주주의라든가 아니면 자본주의라든가 이런 자유를 어렸을 때부터 맛봤기 때문에 이런 중국은 시스템을 계속 잡으려고 하고 한국에서 내재되어 있는 이런 반골 기질의 문화, 촛불의 문화, 이런 영화 드라마에서 잠재된 그런 문화들이 중국에 침투됐을 때 그거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바로 이러한 한계 때문에 한한령이 갑자기 열리기는 쉽지는 않다. 좀 그렇게 봅니다. 예, 한중 정상회담은 여기까지 해보고요. 주제를 좀 바꿔서. 네. 사실은 이것도 아직도 이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초현실적이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마두로 대통령 일단 미국으로 압송된 지 이틀 만에 뉴욕 법정에 섰고요. 오늘 또 화제가 됐던 건 마두로 대통령이 한쪽 다리를 조금 절뚝거리는 모습이 또 화제가 됐고 영부인인 플로레스 머리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다. 이것도 약간 이슈가 됐습니다. 일단 이 법정에 섰는데 무죄를 주장을 했어요. 예,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마두로 대통령은 여전히 이제 명분은 자기한테 있다. 그리고 당당한 모습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법정도 약간 비공개로 진행이 됐었는데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내가 대통령이다. 여전히 내 나라의 대통령이다. 그리고 이제 그 마두로 대통령의 부인이죠. 이 플로레스 영부인도 내가 여전히 퍼스트 레이디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두로 대통령은 이 미국이 본인을 데려간 것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사실 이 표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예. 이걸 군사 작전이라고 해야 될지 체포라고 해야 될지 마두로 대통령은 침공이라고 해야 될지. 네, 마두로 대통령은 납치당했다고 그렇죠, 주장을 그렇죠.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분석이나 평가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마두로 대통령은 본인의 이 결백함, 뭐 무죄 가능성, 그러니까 무죄 뭐 이런 거를 계속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만약에 이제 4개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대변인이? 그러면 유죄 판결을 받으면 종신형까지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네. 얘기가 나오는데 기억에 파나마의 독재자였던 네. 그 노리에가 네, 노리에가. 네. 노리에가 같은 경우에는 그 구치소에 있다가 미국에 있는 구치소에 있다가 죽었어요. 미국 그대로. 법정에 세워서 40년을 결국에 그러니까. 때려 맞고 죽었죠. 근데 네. 이게 노리에가 케이스도 우리가 보긴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원초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예. 미국은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하지만 대한민국도 북한을 승인하지 않았듯이 이 국가 승인 문제와 지도자 승인 문제부터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마두로 대통령 같은 경우는 3선을 했고 부정선거를 했고 거기에서 트럼프, 바이든도 마찬가지 미국의 역대 지도자들은 이 마두로를 지도자로 합법적인 지도자로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베네수엘라 시민 하나를 법적으로 위반을 했기 때문에 납치를 한 거지 우선 지도자가 미국 입장에서는 아니기 때문에 마약 사범으로 위법을 저지른 사람을 체포해서 미국 법정에 세운 걸로 먼저 첫 번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어떻게 한 나라 지도자를 저렇게 세워 극악무도해 전제가 틀렸다. 미국에게는 베네수엘라 범죄자 시민 하나를 법정에 세운 거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되고 미국의 입장은 그렇다는 네, 겁니다. 미국의 입장과 미국의 법으로서는 이 베네수엘라 시민 하나를 마두로를 지도자도 아닌 불법 부정선거를 한 사람을 세운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예전에 얘기하셨던 노리에가도 40년 세웠고 법정에 세워서 그런 것들을 이제 다툴 텐데 결국엔 어제도 말씀드린 뉴욕타임즈에서는 이 모든 과정들이
굉장히 이제 불법적이고 이제 말도 안 되는 전쟁 강요, 미치광이 행위를 했다고 하지만 미국 법에서는 사실 가능한 행위라는 안타까운 점이 있고 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이거를 용인하지 않는 게 국제법적으로는 국민 영토 주권 이 세 가지가 있으면 국가의 3요소라고 합니다. 이 국민 영토 주권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국가 지도자로서 승인을 받은 다른 나라로서는 베네수엘라 지도자 마두로가 지도자 승인 받았기 때문에 이건 국제법 위반이다. 미국의 굉장한 횡포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일단은 뭐 이렇게 로드리게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굉장히 강하게 그 미국 대통령을 부정을 하다가 지금은 좀 받아들이는 듯한 분위기이기도 하고 협상 중에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앞으로? 그러니까 이제 임시 대통령이 취임했다는 뭐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강경하게 이제 미국을 규탄했는데 상황을 보니 아닌 것 같다는 걸 알았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마두로 대통령이 저항도 못하고 잠자다가 갑자기 이제 미군한테 이렇게 체포됐는데 본인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상황이 만만치가 않다. 우리가 지금 베네수엘라 통치할 거다. 예. 베네수엘라에서 석유 사업하려면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아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본인도 그 마두로 대통령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는 상황 때문에 아마도 그러니까 미국에 이제 협조적으로 바뀐 것 같고요. 또 지금 외신 같은 것을 보니까 지금 뭐 루비오 네. 국무장관. 네. 예. 수도에서 베네수엘라 수도에서 뭐 총격전 벌어지고 막 있다고 막 그래요. 예. 뭐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미군이랑 어느 정도 협력 관계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미국 측 서방 측 외신에 따르면은 지금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어쨌든 이 독재자가 물러갔다 굉장히 이제 환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독재자를 뭐 미국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처단해 줬는데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 이 전국을 안정시킬 수 있냐 거기에 따라서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지지도 아하. 아니면 베네수엘라를 계속해서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군정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지금 여론이나 이런 분위기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선웅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고생해 주셨고요. 전수미 대변인님은 계속해서 여기 계십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